안녕하세요. 일주일입니다. 벌써 4월의 둘째 주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3월 신학기는 재밌게 잘 보내시고 4월에는 벚꽃도 보러 가시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 오셨나요? 재밌게 놀다 오셨으면 한번 지갑을 보세요. 지갑이 아주 텅텅 비어 있지 않나요? 저도 이 가득했던 이런 세종대왕님이 전혀 없어져가지고 약간 실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본이었으면은 만 원에 대응하는 천엔권인 노구치 히데요 씨가 없어졌다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히데요 씨가 없어졌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데요. 이번에 집회 임무를 바꾸겠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4월 둘째 주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집회 인물이 바뀐다 라는 공식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번 4월 9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1000엔, 5000엔, 10,000엔 이 세 가지 지폐에 인물의 얼굴을 바꾸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폐 도안이 바뀌는 거는 2024년으로 2004년에 바뀌는 것 이후에 20년 만에 또 바뀌는 거네요. 이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인정받은 인물들을 새 화폐의 초상으로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천엔권은 이 매독균을 발견했다는 노구치 히데요라는 근대 과학자에서 패스트균 연구자이자 파상풍 치료법을 개발하면서 일본 의학을 이렇게 높게 끌어올린 키타사토 시바사부로라는 사람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5,000원권의 인물은 과거에는 여류 작가 히구치 이치요에서 일본 최초의 여성 유학생이자 여성 교육 개척자로 알려진 쓰다 우메코라는 사람으로 바뀌기로 했습니다. 이 1만원권에는 과거 메이지 유신기의 개혁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에서 그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라는 사람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천엔권에서는 이전과 이후 모두 근대 과학자를, 5천엔권에서는 두 명 모두 여자 개혁가들 이런 게 계속 유지되었네요. 그런데 두 분은 괜찮은데 이제 사람들의 우려는 1만엔권에 있습니다. 이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서구식 자본주의를 일본에 들여와서 현재 미즈호 은행의 전신인 제1국립은행, 도쿄증권거래소 등 이런 기업들을 설립한 근대의 사람인데, 이 구한말 대한제국의 화폐에 자기 얼굴을 넣어서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경성전기, 경인철도합자회사 이런 걸 설립해서 한반도 경제 침탈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하네요. 물론 이전 만원권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 또 이 근대화 이론이 일본 제국주의의 원료가 됐다라는 비판도 있어가지고 전과 후가 전부 문제가 되는 사람이긴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세종대왕, 황희정승 이런 조선시대 인물을 주로 채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본은 이 근대의 인물을 주로 채용하는 것이 눈에 띄네요. 근데 이 근대의 인물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 후쿠자와 유키치 이런 사람들이 집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우리 한국 입장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4월 7일 통일 지방선거 전반부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반부라 함은 이 1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에 준하는 6개의 정령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앞으로 뒤에 20일에 할 후반부에는 기초지방단체로 나누어서 이렇게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반부 선거에서는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집권하고 있던 자민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야의 관심사였던 오사카를 특별 도시로 개평한다 이런 논리에서 싸웠던 이런 오사카에서는 자민당이 패배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보수 진영이 아예 분열돼 가지고 같은 당에서 여러 명이 경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 자민당에 대한
자민당이 앞으로 탄탄대로를 걷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외에도 특이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홋카이도 의회 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이 트랜스젠더가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후치가미 아야코 씨는 원래 남성으로 태어나서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과거 댄서로 일하다가 동료의 자살을 보면서 정치에 참가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고, 성적 소수자의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투표 개표일이 되어서야 선관위에서 이 출마자는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투표한 사람은 무효표를 하겠다라는 것을 밝혀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선거 개표일이 돼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2992표 정도가 무효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규정상 이 투표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이 피선거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출마자인 하라 히로요시라는 사람은 3개월 이상을 살지 않아서 이게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왜 미리 공개하지 않았냐라고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 선관위에서는 피선거권이 없음을 이렇게 밝히는 거는 출마자를 현저히 방해하고 자유공정을 해칠 수 있다라는 이 선거 방해죄,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서 이렇게 뒤로 미뤘다고 하는데요.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꽤나 에피소드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사가미하라 시의회 선거에서는 이 2명의 득표수가 같아서 이렇게 추첨으로 의원을 뽑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약간 보기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한국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혹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일 관계가 약간은 작년이나 뭐 저번 주에 비해서 소강 상태에 조금 접어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미래주의적 대일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뭐 역사와 경제를 나누는 투트랙으로 이 일을 다뤄야 된다 라는 이런 투트랙 노선을 강조했고, 일본 측에서도 이 아베의 현재 외교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여론조사에 답한 사람들이 37.5%에 달할 정도로 약간의 그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일 양국에서 약간의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 민간 차원에서라고 해야 할지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4월 5일 일본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한국인 교수에게 이 홈쇼핑 상품들을 후불로 결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배달시키는 이런 악질적인 공격이 시행됐습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서 언론을 억압하는 테러에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분노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런 통신 판매 공격이라고 말하는 이런 테러들이 성차별에 관해서 또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한 변호사, 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2월 달에는 7차례나 이런 공격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일 관계가 이성적으로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감성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이 도쿄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부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이 시부야에 가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충성스러운 개, 이 하치코를 기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4월 8일 이 하치코를 기리는 위령제가 올해로써 84년째가 되었는데요. 이 시부야의 상징인 하치코를 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위령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의 하치코 동상을 만든 이 타케시라는 이 조각가가 올해 1월에 사망한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분과 하치코를 한 번에 같이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또한 이 하치코 동상의 바로 앞에 있는 그 유명한 교차로가 있죠. 시부야 스크램블입니다. 여기에서 한 유튜버가 침대를 갖고 와서 이 가운데서 드러눕는 이런 엽기적인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 시부야 스크램블이라고 하는 곳은 많을 때는 한 번에 보행자가 약
3,000명 정도나 지나간다고 하는 엄청난 교차로인데, 여기서 이 남성을 촬영하기 위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면서 약간 소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 경시청은 이 행위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수사에 나섰다고 하네요. 이렇게 도쿄에 가면은 한 번씩 들르게 되는 시부야인데, 뭐 이런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네요. 하치코 동상에 사진을 찍으러들 많이 오는데, 뭐 이 위령제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40세부터 64세의 전국 남녀 중년층 이상을 처음으로 조사해 본 결과,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또는 일이 있을 때만 외출한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로 추산을 하면은 약 61만 3천 명이나 달한다는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 퇴직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면서 자책감에 빠져 사느라고 집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일본에서는 8050 현상, 앞으로 더 진행된다면 9060 현상이라고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년이 80대 노부모의 부동산 소득이나 연금 같은 걸로 먹고 사는 것을 이제 50, 80 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들은 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 라는 이런 우려도 있어서, 일본 측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 꼭 나와야 한다 라고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와 이 은둔형 외톨이, 이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서 더 큰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네요. 이 5080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약간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당국의 좀 적절한 대책이나 법률 이런 것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4월 둘째 주 소식 잘 들으셨나요? 이제 2024년부터는 이 돈 화폐의 인물도 바뀌는 만큼,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폐를 꼭 보관을 해둬서 2024년에 바뀌는 새 화폐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우표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약간 돈을 수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모을 것 같아요. 네,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것도 정말 좋을 기회일 것 같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주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자스!